재호 씨, 정숙이 재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요가 강사고, 재호 씨는 제 수강생이에요. 우리 사이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도 어제 느끼셨잖아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똑같이 느끼고 계셨어요. 저만의 착각이 아니었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집에 무슨 일이 구독자 여러분. 62세에도 새로운 사랑이 가능할까요? 오늘 들려드릴 정숙 선생님과 재호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답을 알게 되실 거예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먼저 눌러주시고 함께 시작해 볼까요? 해변 마을의 저녁 무렵 따뜻한 석양이 요가 스튜디오 큰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매트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숙의 몸은 여전히 유연했고 20년간 이어온 요가 수업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해변가 작은 스튜디오는 정숙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닌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거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숙이 마지막 수강생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을 챙겨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고 스튜디오는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정숙은 이런 조용한 시간을 좋아했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결국 집에 돌아가면 혼자였거든요. 그 외로움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익숙해진 일상이었죠. 남편 민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암과의 긴 투병 끝에 그를 보내고 나서 정숙은 요가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어요.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정숙에게는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멀리 서울에 사는 딸 은지는 가끔 손주들과 함께 영상통화를 걸어주지만 그것만으로는 점점 깊어지는 외로움을 달래기엔 부족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한 명, 두 명씩 인사를 건네며 나가던 수강생들 사이에서 이재호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재호는 한 달 전부터 정숙의 저녁 릴렉스 요가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몸이 경직되어 있어서 기본 동작도 어려워했지만 요즘엔 제법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있었죠. 정숙도 재호의 성실한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회사원인 듯 했습니다. 늘 정장 차림으로 와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정장으로 갈아입고 나가는 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정숙은 그런 재호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말은 많이 나누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깊은 상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재호 씨, 오늘은 좀 늦으시네요? 정숙이 재호에게 다가가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나갔을 시간이었거든요. 다른 수강생들은 모두 나가고 스튜디오에는 정숙과 재호만 남아 있었어요. 아, 그게. 재호가 머뭇거리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더 진지해 보였어요. 정숙 선생님, 괜찮으시면 잠시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정숙의 마음이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수업료 문제인가 아니면 수업에 불만이 있는 건가 하는 걱정이 스쳤죠. 하지만 재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어딘가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정숙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간 다양한 사람들을 가르쳐온 경험으로 이런 상황에는 익숙했거든요. 재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정숙이 바닥에 놓인 매트를 정리하기 위해 몸을 굽혔을 때 재호가 자연스럽게
정숙의 허리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떨어질 뻔한 수건을 잡으려던 것이었는데 재호의 손끝이 정숙의 허리에 살짝 스쳤던 거죠. 전류가 몸을 관통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숙의 온몸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빨라지고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감정은 남편 민호와 함께 있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건이 떨어질 것 같아서. 재호도 당황한 듯 손을 재빨리 거두며 말했습니다. 재호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숙이 서둘러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떨리는 거지? 정숙은 속으로 당황스러워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정숙은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해왔습니다. 요가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았고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재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호의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셨나요? 정숙이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방금 전 그 감촉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재호가 잠시 침묵을 지키며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스튜디오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아 있었고 석양빛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공간 전체가 따뜻한 오렌지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정숙은 여전히 방금 전 그 순간의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호의 손끝이 스친 그 감촉이 온몸에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 재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한 달 동안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요. 정숙의 심장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정숙은 재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대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당황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선생님의 요가 자세는 정말 아름다워요. 재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단순히 동작이 정확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정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남편 민호도 생전에 이런 직접적인 칭찬을 해준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정숙은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만하세요. 정숙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거부의 의미보다는 수줍음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정숙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부담스러우셨다면. 아니에요. 정숙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고맙긴 한데 저는 이미 나이 많은 아줌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재호가 정숙의 말을 끊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정숙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62세라는 나이에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과 하얗게 변해가는 머리카락을 보며 나이 듦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지금 재호의 말은 정숙에게 완전히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재호 씨, 저는 정숙이 말을 시작했지만
재호가 조심스럽게 정숙의 손에 자신의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숙의 몸은 이미 재호의 손길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런 자신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정숙은 마음속으로 소리쳤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이런 감정이라니 이건 안 돼.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살아나는 감각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재호의 눈빛, 조심스러운 손길, 그리고 정숙을 바라보는 진심 어린 시선이 정숙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재호가 더욱 가까이 다가오며 속삭였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3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그 후로 누군가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정숙이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재호의 눈에는 외로움과 진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그제서야 재호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혼자가 된 처지였던 거죠. 저도.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 지낸 지 오래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밖으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저녁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고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재호가 정숙의 손을 더욱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진심이에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선생님께 끌렸어요. 단순히 외모 때문이 아니라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따뜻함과 평온함 때문에요. 정숙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거절하면 다시는 못 느낄지도 몰라. 하지만 동시에 나이 차이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재호 씨. 정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선생님이고 재호 씨는 수강생이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재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인이고 서로에게 끌리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정숙은 재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나이도 입장도 모든 것을 떠나서 단순히 두 사람이 서로를 좋아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정숙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재호와의 그 순간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재호의 손길,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자신의 몸이 보인 반응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리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내가 선을 넘은 걸까? 아니면 선 자체가 무의미했던 걸까?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책임감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20년간 요가 강사로 살아오면서 항상 수강생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왔거든요. 그것이 프로페셔널한 자세라고 생각해왔는데 어제 저녁 그 순간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나이 차이도 걱정이었어요. 정숙은 62세, 재호는 40대 중반. 거의 20살 가까운 나이 차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관계를 어떻게 볼까요?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에게 집착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숙은 그런 시선들이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민호의 기억이 정숙을 괴롭혔어요. 민호와 함께했던 30년의 결혼 생활,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켰던 자신이 이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게 죄스러웠습니다.
민호의 사진이 거실에 걸려있는 집에서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배신자 같았어요. 이건 잘못된 감정이야. 재호는 나보다 어리고 난 요가 강사잖아. 정숙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달래려 해도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감정을 억누를 수는 없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정숙은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알람이 울렸고 정숙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야 했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평소와 같은 시간에 릴렉스 요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수강생들을 맞이하며 평상시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재호가 들어오는 순간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재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 자리에 앉아서 정숙을 바라봤지만 정숙은 재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오늘은 목과 어깨의 긴장을 푸는 동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숙이 수업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정숙 자신은 그 떨림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요가 자세를 설명하는 동안에도 정숙의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나오던 설명들이 버벅거렸고 손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특히 재호가 있는 쪽을 볼 때마다 어제의 그 순간이 떠올라서 말을 잇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 자세를 해보겠습니다. 정숙이 시범을 보이려고 했는데 평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동작인데도 균형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마음이 흔들리니 몸도 따라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강생들은 정숙의 평소와 다른 모습을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한 수강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조금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정숙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재호를 힐끗 바라보는 시선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일부러 매트들을 정리하며 재호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재호는 다른 수강생들이 모두 나간 후에도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재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사과드릴게요.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재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들어 재호를 바라봤지만 곧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재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재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재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제가 한 말들이 부담스러우셨나요? 정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재호 씨. 정숙이 재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요가 강사고 재호 씨는 제 수강생이에요. 우리 사이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도 어제 느끼셨잖아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만의 착각이 아니었어요. 선생님도 똑같이 느끼고 계셨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호의 말이 맞았거든요. 정숙도 분명히 그 순간을 느꼈고 지금도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정숙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호가 정숙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다릴게요. 하지만 이 감정을 부정하지는 마세요. 우리 둘 다 느끼고 있는
이 감정 말이에요. 정숙의 마음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재호의 따뜻한 손길과 이해해주는 마음이 정숙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화 이후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정숙과 재호는 서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너무 멀어지면 놓칠 것 같고 너무 가까우면 무너질 것 같은 미묘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런 상황이 차라리 편했어요. 복잡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소처럼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재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정숙에게 간단한 인사만 건네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요가 동작에만 집중했어요. 수업이 끝나면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정숙과 단둘이 남는 상황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수업 중에도 재호의 모습을 힐끗힐끗 확인하곤 했습니다. 재호가 요가 동작을 할 때의 진지한 표정, 땀을 흘리며 집중하는 모습이 자꾸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럴 때마다 정숙은 고개를 돌리며 다른 수강생들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마음은 계속 재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재호도 비슷했어요. 정숙이 요가 자세를 시범 보일 때마다 그 우아한 움직임에 시선이 고정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과 눈이 마주칠 것 같으면 재빨리 다른 곳을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을 숨겼어요. 이런 어색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오히려 더 커져갔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도 조금씩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요즘 좀 조용하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몇몇 수강생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그럴 때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라고 대답하며 넘어갔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간 어느 날 저녁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수강생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에는 제법 굵은 빗줄기로 변해 있었어요.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우산을 준비해왔지만 정숙은 아침에 맑은 날씨를 보고 우산을 챙기지 않았었습니다. 선생님, 우산 없으세요? 저희 것 빌려드릴까요? 몇몇 수강생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정숙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집이 가까워서 뛰어가면 돼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집까지 꽤 거리가 있었고 이런 비에 우산 없이 가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이 하나둘 나가고 스튜디오에는 정숙과 재호만 남게 되었어요. 재호도 우산을 준비해 오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고 있었어요. 선생님,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 태워드릴게요. 정숙이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동안 서로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함께 가는 것이 맞을까요? 하지만 이 비에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었고 택시를 부르기에는 이 시간대에 잡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저는 뛰어갈게요. 정숙이 거절하려 했지만 재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비에 그럴 수는 없죠. 감기라도 걸리시면 어떻게 해요?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스튜디오를 나섰습니다. 재호의 차까지 가는 짧은 거리에도 두 사람은 비에 흠뻑 젖었어요. 정숙의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재호도 셔츠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 올라타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옛 팝송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차창 밖으로는 빗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집까지의 길을 안내했고 재호는 운전에만 집중하는 듯 보였어요. 재호 씨,
정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그날은 잊어요. 재호의 손이 핸들을 더 꽉 잡는 것이 보였습니다.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을 때 재호가 정숙을 바라봤어요.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재호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게요. 정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재호의 목소리에는 절망도 포기도 없었어요. 오히려 확신에 찬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재호의 모습이 정숙에게는 더욱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재호 씨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거예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텐데요. 재호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따뜻함과 깊이가 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젊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숙은 재호의 말에 마음이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나이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민호에 대한 미안함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정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아직 낯설고 두려워요. 괜찮아요. 재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저는 어디 가지 않을 거예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차에서 내리기 전에 재호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재호의 눈에는 여전히 그 따뜻한 기다림이 있었어요. 정숙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면서 정숙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재호의 그 기다림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진심으로 생각해준다는 것이 오랜만이었거든요. 비 오던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재호와의 대화를 계속 되새기며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재호가 보여준 그 진심 어린 기다림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호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해왔어요.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 영화 한 편 보러 가실래요? 수업이 끝난 후 재호가 말했습니다. 요즘 작은 영화관에서 옛날 영화들을 다시 상영하고 있거든요.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친구로서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표정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혼자만의 시간에 갇혀 지내온 자신에게 이런 제안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한번 가봐도 좋겠네요. 약속한 날 정숙은 오랜만에 외출복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요가로 다져진 몸매는 여전히 우아했고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따뜻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설렘을 느꼈어요. 해변 마을의 작은 영화관은 정말 아담했습니다. 좌석도 많지 않았고 관객들도 대부분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었어요. 상영작은 수십 년 전 로맨스 영화였는데 정숙도 젊은 시절에 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재호와 나란히 앉아 어둠 속에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으니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영화가 진행되면서 정숙은 점점 그 시절의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스크린 속 주인공들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민호와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중반부 주인공들이 손을 맞잡는 장면에서 재호의 손이 정숙의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우연히 팔걸이에 동시에 손을 올렸던 것이었는데
재호가 재빨리 손을 빼려고 하는 순간 정숙이 먼저 손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크린의 빛이 정숙의 촉촉해진 눈을 비추고 있었어요. 재호도 정숙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두 사람은 영화관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영화의 여운에 젖어 있는 듯 보였어요. 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영화 보시는 동안 많이 생각나는 게 있으셨나 봐요. 정숙이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신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속에 재호 씨가 들어와 버렸어요. 재호가 정숙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정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민호 씨를 간병하던 시간들, 한 번도 이런 설렘은 없었어요. 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민호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건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어요. 책임감과 의무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재호는 정숙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숙이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민호가 아프기 시작한 게 7년 전이었어요. 처음엔 가벼운 증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암 진단을 받았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요가 강사 일은 계속했지만 집에서는 온전히 간병인이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간의 투병 생활 동안 저는 아내로서의 감정보다는 간병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했던 것 같아요. 사랑보다는 책임감으로 버텼던 거죠. 재호가 정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딸 은지도 그 시절 많이 힘들어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아버지의 병과 어머니의 지친 모습을 보면서 많이 상처받았을 거예요. 졸업 후 바로 서울로 취직해서 나간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아요. 정숙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민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슬픔보다는 허전함이 더 컸어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마지막 몇 년은 병든 사람과 간병인의 관계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상실감보다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 더 컸어요. 재호가 정숙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자신의 이야기도 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도 아내와의 이혼 이후 모든 감정을 봉인하고 살았어요. 정숙이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재호도 자신만의 아픔이 있었던 거죠. 결혼 15년 만에 이혼했어요. 아내는 제가 일에만 빠져 있다고 했고, 저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로 다른 방향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재호의 목소리에도 아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혼 후 3년 동안 저는 일과 집만 오가는 기계 같은 생활을 했어요.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눈 적도, 감정을 나눈 적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선생님의 요가 수업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정숙이 재호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재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선생님 자체가 특별해서예요. 선생님이 요가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평온함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 평온함 속에 숨겨진 깊이와 따뜻함이 저를 끌어당겼던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나누면서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를 재호에게 말할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재호 씨, 정숙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오늘 재호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 제 마음을 좀 더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페에서의 깊은 대화를 나눈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해변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가면서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고 바다에서는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숙은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을 열고 누군가와 걸어본다는 생각에 새삼 설레었습니다. 내가 아팠던 만큼 재호 씨도 아팠던 거였어요. 정숙이 파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감추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동안 혼자 견디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의지한다는 건 약해지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해가 점점 지면서 하늘의 색깔이 주황에서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정숙은 이런 풍경을 혼자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누군가와 함께 보니 같은 풍경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정숙 씨. 재호가 걸음을 멈추며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저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갖게 될 줄 몰랐어요. 정숙도 걸음을 멈추고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재호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모습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선생님이 아름다우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내면의 깊이, 따뜻함,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가 저를 변화시켰어요. 재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 3년 동안 저는 감정을 차단하고 살았어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겠다고, 상처받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면서 제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재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재호의 진심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재호가 자신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재호 씨가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마워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이런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인지.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평온함과 따뜻함은 단순한 외로움과는 달라요. 이건 진짜 감정이에요.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은 아니었지만 제법 밝은 달빛이 바다 위에 길게 반사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 달빛을 바라보며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재호 씨.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호 씨와 함께 있으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게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사하기도 해요. 재호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의 얼굴에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민호와 함께했던 마지막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조금씩 잃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간병을 하면서 저는 아내로서의 감정보다는 의무감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 후 5년 동안은 그냥 버티기만 했고요. 그런데 재호 씨를 만나면서 제가 여전히 여자라는 걸,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재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럼 저희 이 감정을 인정하고 시작해봐도 될까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더 이상 거부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숙이 말없이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호의 손은 따뜻했고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정숙도 떨리는 마음으로
재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호 씨. 정숙이 재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되고 우리 사이의 나이 차이도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재호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는 것 같아요. 재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숙 씨. 괜찮아요, 재호 씨. 괜찮아요. 정숙이 재호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천천히 시작해봐요. 서두르지 말고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요. 재호가 정숙의 손을 들어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온몸에 따뜻한 전율이 흘렀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재호가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재호 씨 덕분에 제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두 사람은 달빛이 내려앉은 해변에서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이야기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 같았거든요. 해변에서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과 재호는 그동안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어요. 수업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기도 하고 주말에는 해변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런 관계가 새롭고 설레었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재호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정숙 씨, 혹시 시간 되시면 1박 2일로 작은 여행을 떠나볼까요? 산골에 온천이 있는 작은 여관이 있다고 하는데 단풍도 아름답다더라고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1박 2일 여행이라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재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아요. 함께 가봐요. 여행 당일 정숙은 오랜만에 여행 가방을 꾸렸습니다.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렘이 올라왔어요. 이런 설렘을 느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산골로 향하는 길은 아름다웠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고 산 곳곳이 빨강, 노랑,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정숙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뻐요. 이런 풍경을 혼자 보는 것과 함께 보는 것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재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여행할 때는 그냥 지나쳤을 풍경들이 정숙 씨와 함께 보니 특별해 보여요. 온천 여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산골 여관이었지만 분위기가 따뜻하고 정겨웠어요. 여관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시며 방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신혼부부세요? 참 보기 좋으시네요. 할머니의 말에 정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재호도 당황한 듯 보였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은 전통 한옥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단풍 든 산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방 안을 둘러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일상에서 벗어나 이런 곳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배고프시겠어요? 제가 뭔가 간단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재호가 작은 부엌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여관에서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이었어요.
재호 씨가 요리를 할 줄 아세요? 정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기본적인 건 배웠어요. 특히 된장찌개는 자신 있어요. 재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호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숙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민호는 평생 부엌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재호가 능숙하게 야채를 썰고 된장을 풀어가며 찌개를 끓이는 모습이 정숙에게는 신선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냄새가 정말 좋네요. 정숙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시는 음식을 받아본 게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게 오랜만이에요.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네요. 찌개가 끓는 동안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산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단풍 든 산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어요. 재호 씨,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몸은 다시 살아 있었고 제 마음은 다시 여름이었어요. 재호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의 얼굴에는 평온하면서도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정숙 씨 덕분에 저도 다시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호가 끓인 된장찌개와 여관에서 준비해준 반찬들로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정숙이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맛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설레는 국물은 처음이에요.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호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설레는 국물이라는 표현이 참 예쁘네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온천에 다녀왔습니다.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하루의 피로가 모두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오랜만에 이렇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보름달이 산 위로 떠올라 있었고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정숙 씨, 재호가 조심스럽게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재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정숙도 재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호의 입술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보며 이번에는 정숙이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그 키스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정숙의 마음에 오랫동안 얼어있던 부분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요, 정숙 씨. 재호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재호 씨. 정숙도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정숙에게는 두 번째 인생의 첫날 밤이었고 재호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찾은 밤이었어요. 달빛이 내려앉은 산골 여관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산골 온천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정숙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호와의 사랑을 확인한 후 정숙의 마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사랑을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역시 딸 은지였어요. 은지야, 엄마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어느 날 저녁 정숙이 딸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은지의 얼굴이 보였고 뒤에서는 손주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좀 달라 보이는데요. 은지가 어머니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챘습니다. 정숙은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은지야, 엄마. 사랑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싶어.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설마. 누군가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요가 수업에 다니시는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야. 나보다 좀 어리지만
진심으로 엄마를 아껴주시거든.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숙은 딸의 반응이 걱정되었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은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긴 하지만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화면으로도 느껴질 정도로요. 은지의 말에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딸이 자신의 행복을 알아봐 주다니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있을까요? 정말이야? 은지 눈에도 그렇게 보여.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엄마가 이렇게 밝은 표정 짓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혼자 계시면서 너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은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면 저는 찬성이에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시잖아요. 고마워, 은지야. 정숙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화면 너머로 손주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좋은 친구가 생겼대. 은지가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남자친구요? 우와, 할머니도 남자친구가 있어요? 손주들이 순수하게 반응하는 모습에 정숙은 웃음이 터졌어요. 그 후 며칠 뒤 정숙은 재호를 은지와 손주들에게 소개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영상통화를 통해서였지만 재호는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은지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겼어요. 엄마 선택 잘하신 것 같아요. 통화가 끝난 후 은지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재호 아저씨, 정말 따뜻한 분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다정해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가 수업에서 수강생들이 정숙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선생님, 요즘 왜 이렇게 빛나세요? 한 수강생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피부도 좋아지신 것 같고 표정도 한결 밝아지셨어요. 그러게요. 뭔가 특별한 관리법이라도 있으세요? 다른 수강생도 거들었습니다. 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수강생들 중에서도 눈치 빠른 분들은 재호와 정숙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수업 후에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혹시 선생님 재호 씨와 한 수강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사귀고 있어요. 수강생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곧 축하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머, 정말요? 축하해요. 둘이 참 잘 어울려요. 선생님 행복한 모습 보기 좋아요.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나이 차이나 수강생과 강사의 관계에 대해 고개를 흔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숙은 그런 시선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어느 날 한 수강생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좀 의외였는데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재호도 직장에서 조금씩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재호의 밝아진 모습을 보며 응원해 주었어요. 형, 요즘 완전 젊어지셨어요. 사랑의 힘이 대단하네요. 후배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 만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이혼 후에 너무 우울해하시는 거 아닌가 걱정했거든요. 동료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이 끝난 후 정숙과 재호는 처음 만났던 그 스튜디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이제 정말 모든 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엔 이 감정이 맞는 건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확신이 서요. 무엇이 가장 달라졌나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정숙이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재호 씨 손이 제 허리에 닿았던 그 순간, 저는 그걸 단순한 충동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충동이 아니라 제 삶의 복귀 신호였던 거예요. 재호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부터 제 삶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좋아요.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도 응원해주고 수강생들도 축하해주고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정숙과 재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숙 씨, 사랑해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재호 씨.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나이도 사회적 시선도 모든 걱정을 넘어서서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된 사랑이었어요. 62세의 정숙에게는 인생의 두 번째 봄이었고, 재호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찾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